정치학을 전공하고 에너지 이쪽으로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지방에서 서울에 대학 올라오면서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하고 특별하게 꿈이라든지 진로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연히 영화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학교를 신문방송학과 있는 학교로 왔고요. 복수 전공을 하면서 정치외교학과도 같이 했었죠. 근데 학부 때는 크게 수업 듣는 거에 관심은 없었고요. 학생들하고 선배들 함께하는 뭐 데모하고 같이 술 먹고 하는 것들이 더 관심도 많고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운동을 좀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마땅히 또 이 진로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공부를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는 좀 학술 운동을 해보자 입장에서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정치외교학과를 좀 선택을 했고요.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있는 학교가 대학원 총학생회가 운동권 학생회가 있었어요. 총학생회에서도. 그래서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학술 운동을 같이 참여했었고, 이 와중에 석사 과정에서 수료한 다음에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당직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계속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방자치, 그 다음에 학교급식, 그리고 녹색정치를 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색정치가 좀 관심이 가고 재밌더라고요. 마침 당에서 또 선배들이 UN 규변학 당사국 총회라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기후회의를 하는 곳이죠. 그때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했습니다. 첫으로 해외여행 간 것들이. 그게 몇 년 전이죠? 예, 2007년입니다. 2007년. 가보니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기후 정의 운동가들 함께 얘기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리고 국제 행사에서 참관도 하면서 이런 국제회의가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진척이 별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있는 풀뿌리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 국민단체들의 노력과 주장들이 더 관심이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기부를 해서 당이 하필 분당됩니다. 그때 탈당을 하고 이제 선배들과 함께 에너지 정치센터를 만든 것이죠. 할 일은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2008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사 출신이다 보니까 가서 이제 데모하는 거 보고 이러니까 이게 역시 에너지 문제로 데모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08년이기 때문에 MB 정권이 집권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4대강이라든지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국정 과제를 들고 왔어요. 말은 좀 그럴듯하지만 뜯어다 보면 다 토건 사업이고 반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응 담론이라는 논리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당에 있을 때 공부했던 것들이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과 논리, 해외 역사였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그 당시 2000년 후반부터 나온 단어군요. 원래 해외에서는 북미 지역에서는 그건 이미 역사가 엄청 깁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도 유래하지만 국내 처음으로 소개하는 건 저희가 소개한 것들이죠. 처음엔 담론으로 필요성 정도 소개하고 나중에는 제도와 정책화하는 걸로 간 거고 10몇 년 지나니까 일부가 조금 보수적이지만 정부 정책으로 입안이 좀 된 상태고요. 또 기본법으로 일부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데모 하니까 생각나서 그런데 또 학생 운동 하실 때 또 에피소드가 뭐 깜빵에도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또 깜빵에서 또 에피소드가 또 있다고 하던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저도 워낙 짧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 자랑할 만한 건 아니고요. 훈장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직접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는 학생운동 말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발악을 했을 때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96년, 97년, 98년에 여러 가지 현장, 가두에서 많이 마스크 쓰고 많이 써서 잡혀간 경험이 좀 있고요. 한 번은 IMF 직전에 당시엔 집권 세력이 한나라당이었는데 거기에 중앙당이 당사를 좀 점거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구치소에 있었죠. 구치소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집행유예로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구치소 있을 때 무슨 경험이 있었을까요? 재밌는 경험 같은 게? 그때는 워낙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방 배치를 하는데 좀 운이 좀 따랐습니다. 재밌는 방에 좀 들어갔어요. 그래요? 뭐가 재밌었을까요? 보면 조금 좀 편한 방이었어요. 그래서 독방은 아니었지만
비리 저지른 공무원 있었고 비리맨? 사고 치고 들어온 정경이 있었어요. 하필 당시에는 정경하게 되면 서로 안 좋을 수 있고. 아 전투 경찰, 전투 경. 네네네. 지금 네. 사라졌죠. 전투 경찰이죠. 네. 그리고 약간 무기수 형님도 계셨고 아. 그런 방에 좀 각각의 사연이 있는 네. 방에 들어가서 좀 저에게는 놀이동산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놀이동산. 그리고 또 한 동에 끝방에 네. 좀 매우 편하게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편하게. 네. 조양은이라고. 아, 그 양은이파 네, 그거. 네. 아, 네. 그분은 방에 항상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자유로 호텔처럼 혼자 오. 출입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 복도를요? 네네네. 아, 역시 네, 그래요. 조폭 보스는 정말 다르군요. 한 바퀴 돌면서 숨쉬기 같이 혼자 합니다. 누가 새로 들어왔니 보면서 인사도 하고 보면서 또 그런 네. 양반들은 약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심리인지 모르겠으나 이 학생운동이 빨간색 라벨 붙어요. 시험번호에. 네. 아, 그래요? 사형수도 빨간색 아니에요? 그렇죠. 사형수와 사형수법이라는- 정치범은 네. 빨간색이군요. 네, 네. 그래서 네. 공안사범 정치범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대우를 해줍니다. 아, 대우를 해줘요. 네, 그래서 네.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서 뭐 형동생 하는 네. 식으로 좀 잠깐이었지만 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하더라고요. 아, 조양은 씨랑 형 동생 하는 사이셨어요? 아주 잠깐이요. 와, 이런데 또 어떤 또 특징이 있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2층이었는데 1층 바로 아랫방에 네. 그 당시에는 한보 사태라고 해서 한보 그룹이 네. 부도 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엄청 사회적 파장이 박태수 있었어요. 회장. 네. 네, 맞습니다. 정태수. 아, 정태수 회장, 정태수 회장. 아, 손을 네. 갈아버렸네요. 맞아. 한보에 그 부도 사태 나가지고 아, 정태수 회장이 또 거기 있었어요. 아랫방에 있어서 네. 제가 알기로는 정태수가 그 아들이 정보군 아, 네. 라는 분이 와서 거기 안에서는 담배를 못 핍니다. 네, 그런데 네, 들어가게 네, 가는데 담배 냄새가 올라와요 안에서. 아, 뭐 이런 것도 보고 역시 그 구치소 교도소라는 공간도 역시 권력이 아, 적당한 그렇구나. 공간이다라고 새삼 깨달았어요. 역시 정치학 전공자답게 이 그쵸. 교도소 공간도 정치적으로 또 권력 구조와 분석하시고, 메커니즘을. 네. 에너지 문제도 정치적으로 보시고 역시 이 전공은 또 속일 수 없나 봐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인간 이정필이 이제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지 뭐 어쨌든 내몰려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에너지 문제로 계속해서 활동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에너지로 집중해서 활동을 해온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소회를 밝히자면 어떨까요? 이제 더 뭐 할 게 있나 싶긴 해요 사실. 왜냐면 한 곳에서 한 주제로 물론 더 깊게 들어가고 더 넓히면 한도 끝도 없긴 하겠지만 네네. 제가 이제 40대 중반, 30대랑 40대 중반 거의 다 이 주제에 좀 갇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장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일정하게 상당 부분 이 비슷한 주제로 계속 활동을 할 건데 이 활동하는 방식과 활동하는 게 누구랑 같이 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좀 고민거리긴 해요. 이런 것들이 좀 남은 거고 또 나중에 어차피 평상시 가끔 드는 생각인데 제가 생계형 프로젝트 인간인가라는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워낙 다 하는 고민이죠. 워낙 많은 걸 공장처럼 찍었어요 사실. 이 의미 있는 보고서도 있지만 사실 별 내용 없는 그렇죠. 컨트롤 C, 컨트롤 V에 가까운 것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해야 보니까 연구소에 제가 공식 연구 과제가 해본 게 참여자도 공무원들 간에 120개 정도 넘어요. 그래서 꽤 다작을 한 편이긴 해요. 네. 진짜 컨트롤 C 컨트롤 그래서 어떻게 했네요.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열정을 바쳐서 하면서 많은 걸 공부하면서 하긴 했는데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남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쭉 있는데 몇 장짜리가 있긴 한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또 이게 일정 부분은 지역사회 의미 있는 활동으로 좀 전파되기도 하고 정부정책으로 투입이 되긴 했는데 뭐 그건 그렇고 다음 이것들 이후에 근데 지금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에너지 기후라는 거 체감도라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더 또 외연도 확장돼야 될 것이고 지금 최근에는 기후 비상기후 관련한 여러 가지 대중단체 네트워크 형성되고 어떻게 보면 시위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와 다른 국면이거든요. 기존에가 초기 단계였다면 어떻게 보면 진지전의 형태였다면 지금은 기동정도 동시에 필요할 시기이긴 해요. 그걸 보면 와중에서 전화연구소가 어떤 역할, 이런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자행하거나 아니면 제안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별 다른 어떤
계획들이 제2의 연구소의 시즌2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같이 이제 이 사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에너지 문제로 해서 이정필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실 만나봤고 뭐 다양하게 그 과거에 어떤 삶을 좀 살아왔는지도 좀 중간중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현장 연구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보면 약간 투사적인 그런 지점도 있고 내지 연구자적인 지점도 있고 촉진자적인 지점도 있고 좀 되게 다양한 얼굴인 것 같아요. 색깔이 내지는 뭐 어드버커시로서의 어떤 역할도 있는 것 같고 좀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자기는 어느 얼굴에 좀 제일 어울린다거나 좀 지향하고 있는 그런 색깔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주어진 미션과 다르게 내 본성으로 따지면 나는 좀 어떤 걸 좀 하고 싶다거나 어떤 색깔이 좀 나는 가까운 것 같다 혹시 이런 거 한량 조금 젊었을 때는 투사 더하기 한량이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뭐 거기에 좀 더 스타일이 맞고 하는데 지금은 좀 나이가 드니까 그러기 좀 어렵다. 오히려 그런 역할들은 좀 젊은 더 관심 있는 액티브한 활동가라든지 선생님들이 하면 제가 더 젊진 않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뭐 이게 매우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보다는 지금 제 스타일은 좀 뒤에서 모드 치는 역할 내지 뭔가 배우 조종자 판을 만드는 거 역할 정도가 지금 제가 좀 원하는 포지션. 원하는 포지션 하고 싶은 거와 원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좀 역할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구치소에 있을 때 조양은 뭐 그런 분들 만난 그 경험들이 지금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우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연구소를 같이 할 때도 그 이강준이라는 매우 걸출한 이 선생님, 이강준 동료 선배가 있어서 제안도 같이 함께 제안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서는 중간중간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어떤 뭔가 안내를 하거나 제안을 했던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걸 그냥 잘 편승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양은 그분이 준 팁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근데 보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몇 달인가 뒤에 다시 뉴스를 봤더니 다시 들어갔더라고요. 나온 다음에 예전에 한참 왕성하게 그 조폭 활동을 했을 때 이후에 사실 뒷방 늙은이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뭔가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지 영화도 찍은 적이 있었어요. 영화 찍은 적 있어. 그래 보스라는 영화도 찍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괘씸죄 아닌 괘씸죄 다 걸려서 안타깝게 들락거리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보면 주변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인간일 수도 있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하나의 공간에서부터 특별한 권한을 특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뭐 또 이 사람도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것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에피소드를 어떻게 보면 살면서 저희 뭐 유흥이기도 하고요. 저희 뭐 여러 가지 소재거리가 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강준이라는 사람 어쨌든 그런 되게 지금의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있게끔 이끌어준 내지는 안내해준 그런 선배들 내지는 그런 사람 동료들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텐데 만약에 그때 조양은 씨와 함께하는 그런 거였으면 다른 길로 갔을 수도 충분히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제가 뉴스에 이제 약간 사건 사고 나오는 뉴스 안에 꼬북꼬북처럼 따라다니는 네. 뭐 그런 것도 가능했었고요. 네. 연구소에 대해서 바로 직후에 설립 이후에 이진우라는 또 동료 선배가 있었어요. 네. 환경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국내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가장 기후라든지 에너지의 전문성의 내용을 가진 활동가였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 활동가였고 처음엔 그분에게 이제 공부를 받았죠. 직접 그분이 발표하는 것들 어떤 발언을 한다, 뭘 봐라 할 때 다 그렇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선생님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좀 욕심을 부려서 이 양반을 좀 뛰어넘어야겠다. 개인적 목표를 좀 삼기도 했었어요. 뭐 이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영감을 주거나 내용 좀 길잡이가 했던 선배들도 꽤 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한테 자극제가 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되게 자기의 활동도 계속 이어나가거나 내지는 더 발전시키는데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인원 선생님은 자기한테 자극제가 되거나 뭔가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 사건 이런 거 있었나요?
저도 뭐 있었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혹시-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네. 저를 뛰어넘는 게 중요해요. 본인을 뛰어넘는 네, 네, 거. 네, 네. 지금의 이제 가라앉아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무기력해진 저를 뛰어넘는 도약이 필요한 네. 시점인 거거든요. 저는요. 아. 네. 지금 누구 지금- 사회에 어떤 비교로 해서 네. 누굴 뛰어넘는가 아니라 네. 지금 내 정치된 내 모습 저를 뛰어넘는 게 지금 정말 시급한 상황이라서. 오늘 DVD 좀 진행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으셨나요? 저는 예, 되게 자극자극했고 네. 이정필 수장님이나 네. 내공님이 결국 내가 뛰어넘어야 될 사람들이구나 오늘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최근에 좀 생각을 좀 달리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서 중간 한 1년 정도 연구소를 나와서 다시 얼마 전에 복귀한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막 달려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 생각을 좀 바꿔서 좀 적당히 하자. 약간 적당주의자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너무 달려오면 이렇게 좀 약간 그 기분에 따라서 아니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슬럼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정서적으로 확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십몇 년 동안 이게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럼 나랑 좀 친한 척 해야겠구나. 내가 비전하고 공방 운영하면서 했던 게 적당 포럼이거든. 그렇군요. 적정한 삶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거보다는 그렇다고 대충 하자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적당히 하는 것들이 오히려 내 건강에 좀 편하고 그래서 이후에 좀 장기수 하려면 나도 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도 적정한 삶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모토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특히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 관련해서도 이를테면 뭐 적정한 성장이라든지 등등 이 적정한 게 되게 중요한 그렇죠. 가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지속 가능성 얘기하는 것도 결국엔 적정하게 뭔가를 해야 이게 지속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DBDBD은 어떤 지속 가능성과 적정성을 가져가야 될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이정필 소장에게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이야기 끝내보도록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